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것이 생겨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더군요.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늘 궁금하던 차에 직접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 설문이라는 것이 전문 기관이 하는 설문과는 상당히 다르고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골조로 된 집에 많이 살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경량 목구조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제 예상을 깨고 철근 콘크리트조가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전원주택 전문 업체들이 경량 목구조를 홍보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경량 목구조가 대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건축주님들은 철근 콘크리트조를 여전히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난방에 관련된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선 어떤 방법으로 난방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기름 보일러가 압도적이네요. 심야 전력은 예전에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한전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네요. 예전에 지어진 집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요즘 등유 가격도 안정되고 해서 도시가스나 집단적으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한 기름 보일러는 앞으로도 전원주택의 주요 난방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난방비를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많이 분포하리라 생각했는데 30만 원 이하가 무려 49%라뇨. 전원주택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못 산다고 하시는 분들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보는데 한겨울 30만 원 이하로 난방비 부담 없이 사시는 분이 이렇게 많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집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겨울 한 달 난방비가 50만 원 이하면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80%에 달하네요. 그렇지만 역시 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전원주택 난방비 폭탄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겠죠. 다음은 거주 중인 전원주택의 연면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예상대로 25평에서 35평이 가장 많네요. 의외인 것은 45평 이상이 19%로 두 번째인 것입니다. 전원주택 크게 지으면 고생한다고 많은 분들이 충고하지만 현실은 큰 집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평당 억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만 들이면 집 크기를 원하는 대로 늘릴 수 있으니 큰 집이 선호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같은 문항으로 만약 새로 짓는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다시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25평에서 35평을 최고로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면적 설문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작은 평수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게 큰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25에서 35평을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만족하지만 그보다 큰 면적에 사시는 분들은 새로 짓는다면 면적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어떤 크기의 집을 원할까요? 이것도 질문해 봤습니다. 이 경우도 25에서 35평이 압도적입니다. 이 면적대는 현재 거주 중인 분도 가장 많고 다시 지어도 이 크기이고 처음 짓는 분도 이 크기를 선호하네요. 전원주택에 있어서 표준 크기라 할 만합니다. 다음은 현재 거주 중인 전원주택의 땅 면적을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는 가운데 이것도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50에서 200평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50평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넓은 땅을 선호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네요. 만약에 새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땅을 몇 평으로 할지 물어봤습니다. 질문에 현재 전원주택 거주 중인지 아닌지 명시가 없으므로 양쪽 다 포함된 결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건축하는 경우는 150에서 200평이 가장 많네요. 그런데 새로 짓는 경우도 여전히 250평 이상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은 역시 넓은 정원이 로망의 하나인가 봅니다. 전원생활을 한 기간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설문입니다. 전원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이상 전원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찾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다 터득하고 아는 마당에 굳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3년 이하의 새로 전원생활 시작한 분들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이 설문은
실제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자료라기보다 전원 생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의 분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을 여쭤봤습니다. 예상대로 경기도가 1위입니다. 서울에서 은퇴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 결과 서울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 다음이 강원도 충청도인데 역시 서울에서 가깝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문 항목을 5개밖에 못 만들어서 경상도, 전라도가 하나로 합쳐져서 따로 못 보는 것이 아쉽네요. 생각보다 제주도 비중이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축비도 물어봤습니다. 시세 구조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재 전원주택 건축 시세가 건축 옵션에 따라 변화가 많기는 하지만 평당 400에서 5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건축주님들이 원하는 가격은 350만 원 이하가 가장 많네요. 싸게 지으면 좋기는 하지만 싼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좀 우려가 되는 설문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200만 원 이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21%나 된다니 많이 놀랍습니다. 200만 원이면 자재비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미 건축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봅니다. 300만 원 이하로 지었다는 분이 28%, 450만 원 이상이 36%입니다. 건축비는 생각과 다르게 아주 다양하게 분포하네요. 300만 원 이하로 지은 집을 실제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6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평당 300만 원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경량 목구조로 지었습니다. 단창 창문에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한 문짝이 달린 집입니다. 당시 많이 알아보고 엄청 싸게 지은 것이었는데 최근에 평당 300만 원에 지은 분이 이렇게 많다니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지난 12년간 수도 없이 많은 집을 보았고 견적도 많이 받아보았는데 단 한 번도 평당 300만 원 이하의 견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최근 2년 이내에 이 가격으로 지은 분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진으로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주택에 대한 설문입니다. 이것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많이 팔리는 이동식 주택의 크기는 15평 이하인데 반하여 많은 분들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설문 결과는 유튜브 커뮤니티 설문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통계기관이 하는 것 같은 제대로 된 설문 기법, 통계 기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